별로 취한 것 같지도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당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현직 변호사의 본격 유튜브 법률 토크쇼 미스터 변호사 정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자전거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위법사항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전거 음주운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이런 것도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죄송합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날 한순간의 방심이 제게 이렇게 돌아올지는 정말 몰랐어요. 졸업 후 경찰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경시생이 된 지도 벌써 3년.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항상 절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공부 중? 1차 시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꼭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 날도 좋은데 간단하게 맥주 한 잔? 그래. 1차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이라 집중도 잘 안 되고 가볍게 딱 맥주 한 잔만 하고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죠. 와, 날도 좋고 맥주도 맛있고. 그러게. 지금 내 마음 빼고 다 완벽하네. 에이, 왜 그래. 지금까지 잘했으면서. 저번에 1차도 잘 본 거 같다 하지 않았어? 야, 이번에 무조건 합격이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 야, 뭔데? 나 1차 시험 합격했어. 야, 내가 합격한다 했지. 봐봐. 이거 봐. 야, 맥주 내가 더 사줄게. 더 사갖고 오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마시다 보니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아시죠? 맥주밖에 안 마시기도 했고 별로 취한 것 같지도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기요, 저 괜찮으세요? 아니 저 나오는 거 못 보셨어요? 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요. 혹시 지금 술 마시고 자전거 타신 거예요?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인 거 모르세요? 저 정말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안 될 사람이네 진짜. 저기요, 제가 사실은 경찰 지망생인데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딱 한 번만 봐주세요. 한순간의 잘못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많이 안 마셨어요. 문의해주신 자전거 운전자분이나 피해자분 많이 안 다치셔가지고 천만다행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꺼려하셔가지고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음주 후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음주운전 기준으로 오늘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냅다 도망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뺑소니잖아요. 자전거의 경우에도 뺑소니가 문제가 될까요? 예, 됩니다. 도로교통법상에 사고 미조치라고 하는데요. 사고 미조치의 어떤 행위 주체는 자동차 운전자만이 아니고요. 자전거 운전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형량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뺑소니 치면 더 크게 처벌받게 되니까 뺑소니 안 하시고 저렇게 피해자랑 얘기 나누신 거는 일단 잘했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단순한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두 번째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볼게요. 단순히 자전거 음주운전만 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됩니다. 원래는요.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따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전거 이용객이 늘고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가 막 늘어난 거예요. 이거 피해가 커지니까 이거 처벌해야 되겠다. 야, 자동차와 자전거가 유사하니까 자전거 음주운전도 그 규정으로 처벌하자. 이러면은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유추해석 금지가 있는데 그 원칙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회가 2018년에 법을 개정합니다. 그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어도 사실은 0.03%가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차량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자전거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혈액 채취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또 음주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음주운전이 처벌되는데 어느 정도 처벌이 될까요? 자, 음주 단속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다. 그러면은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엄연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보면은요,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벌칙금 3만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전에 본문에는 분명히 벌금, 구류, 과료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또 범칙금 3만 원이 별도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사실은 마음대로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요. 도로교통법 제164조 3항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 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속이 돼서 범칙금이 부과됐고 그거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뭐 범칙금 통보를 받았는데 안 냈거나 아니면 통보도 받기 전이야. 그렇다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벌금, 구류, 과료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실무에서는 거의 범칙금 3만 원으로 끝난대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는 만약에 범칙금이 나오면은 재빨리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요. 제가 자전거 음주운전, 단순히 음주운전의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시고 사고를 낸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는요. 제가 계속 도로교통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낸 경우는요. 사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 자동차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서 사고를 낸 경우와 똑같이 처벌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를 배제하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의 어떤 치료비, 위자료, 또 그 다음에 일을 못한 거에 대한 손해 그런 것들은 다 별도로 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죠? 근데 그냥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음주운전 안 하시면 돼요.
단순히 음주운전하는 경우도 처벌받고요. 음주운전하고 나서 사고를 내면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 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 여러분, 오늘이 미스터 변호사 마지막 회입니다. 그동안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컨셉으로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